저는 경기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 김기환 주임이라고 하고요. 저희 기관에서 노인학대 피해 어르신들 상담하고 사례 관리하는 업무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업무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경기도의 남부권역 수원시, 안산시, 화성시, 오산시, 안성시, 평택시 이렇게 6개시 담당해서 이 권역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피해 어르신들이나 노인학대 시설에 대해서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노인학대 관련된 사례 관리나 그다음에 노인학대 판정 등의 업무들을 하고 있어요. 가장 흔한 노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랑 정서적 학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단독적으로만 문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이렇게만 일어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서 복합적으로 학대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경제적 착취 문제는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게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족에 의한 경제적 착취라 그러면 어르신들이 동의해서 돈을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는 어르신의 의사를 존중해야 돼서 어르신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착취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상담 등을 진행하고, 어르신이 혼자 그런 결정들을 내리기 어려우시다 그러면 후견인 제도 신청하는 것까지 지원해 드려서 후견인이 어르신의 경제적인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이 아닌 주변 지인들이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착취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경찰서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 등을 통해서 저희가 증거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내고 수사하시는 내용에 협조를 하게 돼서 그 상황에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권역 6개시를 담당하고 있는 광역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대부분의 그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자원들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런 지역 자원들을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학대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복지적인 자원들을 연결하고 있고, 정말로 학대 피해로 인해서 가실 곳이 없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의 어르신들을 일시적으로 몇 개월 동안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면서 어르신과 함께 그 학대 상황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도 개입하면서 많이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현재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으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저희 기관에 도움 많이 요청하시는데, 그때는 저희도 어쨌든 법률 관련해서는 비전문가다 보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를 많이 하는 편인데, 거기서도 그 내용들이 잘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저희가 따로 변호사 자문을 받기도 하지만 그것도 워낙에 예산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해요. 노인학대 관련된 법률 개정은 꾸준히 되어 왔어요. 근데 제가 근무하면서 가장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20년 12월에 개정되고 21년에 시행된 법률인데, 저희가 학대 행위자라고 하거든요. 학대를 하신 분을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학대 행위가 어쨌든 가정 내에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학대 행위를 근절하는 방법은 피해자에 대한 상담이나 영향을 강화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학대 행위자가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교정할 수 있는, 그런 본인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학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잘못한 행동들에 대해서 교육들을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20년 12월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상에서 노인학대 행위자가 교육을 거부할 경우에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이 추가가 되면서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되긴 했지만, 이 과태료라는 것 자체가 공무원들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진행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가정마다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학대라는 게 워낙에 장기간 은폐되어 왔던 가정도 있으시고 일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신 가정도 있고 한데, 장기간 노인학대들에 노출된 가정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일정 부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셔가지고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도 많기도 하고요. 협조를 잘 안 해주시게 될 경우에는 어르신들, 저희 기관만이 사례 관리를 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긴 해요. 상황마다 다 달라서 이게 어떻게 협력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저희가 관련된 노인학대를 벗어나기 위한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렸을 때 그 정보를 가족분들이 잘 알아서 처리해 주시면 그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는 경우가 많죠. 노인학대의 대다수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본인의 가족을 신고하는 게 어르신 세대에서는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피해 상황들을 축소하고 은폐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학대 예방이라는 게 물론 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막는 게 학대 예방으로 크게 볼 수 있겠지만, 학대가 계속 유지되는 과정에서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학대 예방의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 기관 입장에서는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입장이다 보니까 가장 큰 어려움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을 보호하려는 피해 어르신들의 그러한 좀 비협조적인 은폐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고 하시다 보니까 어쨌든 학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 어르신들이 조금 더 생각을 바꾸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대책을 하는데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될 때가 어려움입니다. 저희 기관만의 이야기로 하기보다는 저희 경기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포함해서 경기도에 있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에 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이 들어오게 되면서 경기도 내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2개가 신설되었고, 그 다음에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도 1개가 신설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워낙에 노인 연령이 많고 노인 학대 등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경기도 내에서 계속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나 이런 부분들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힘써주고 계세요, 서비스원에서. 그래서 뭐 이거는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1개에서 더 개설하려고 지금 굉장히 힘써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전국적으로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에 나비새김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에 슬로건 중에 제가 가장 많이 마음에 와닿고 저희가 홍보할 때도 많이 활용하는 슬로건이 있는데, 슬로건 문구가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싸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의 가정 일이라고 오지랖이라고 생각을 해서 참견 안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이전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영향들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거를 참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서 혹시 어르신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라고 의심이 된다고 하면 꼭 신고를 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